혼자 살기 너무 적적한데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어떨까? 황혼 로맨스, 아름답습니다. 혼하고 혼인 신고 도장을 찍는 순간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 문제가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들어오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문제로 부모 자식 의절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뭔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자녀들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 등으로 자녀 몫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세요 라고 축복해 줄지 모릅니다. 우린 절대 안 헤어져 장담하지 마세요. 혼, 재혼, 이혼율도 꽤 높습니다. 문제는 헤어질 때입니다. 이혼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깁니다. 가사 노동기여도 을을 인정받아 집값의 일부를 떼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1.5배를 더 받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 불안하다면 부부 재산 약정을 맺으세요. 혼인 전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고 등기해두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는 사실혼치입니다. 장점 1. 자녀 상속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장점 2. 각자의 연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장점 3. 헤어질 때 법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친구처럼 사는 동거. 새어머니가 약 4억 3천만 원, 자녀들은 각각 2억 8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후혼 도장 쾅 찍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혼의 사랑,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그 사랑이 진흙탕이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적인 굴레보다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하는 경우, 법정에서 소송하고 난리 나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호통치시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함께 모으신 재산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혼 그래서 황혼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재산 정리를 선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사후에 이 재산은 자녀들에게 간다고 미리 못 박아두거나 배우자에게는 거주권만 주고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기는 식의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안심하고 부모님의 재혼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혼 리스크입니다.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황혼 재혼의 이혼율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가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습관, 잠버릇, 생활 패턴, 에어컨 온도 하나까지 다 다릅니다. 거기에 상대방 자녀 문제, 돈 문제까지 얽히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문제는 헤어질 때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헤어질 때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재산은 내가 가져온 거니까 안 줘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이 재산 별표 유지 별표나 별표 증식 별표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인정해줍니다. 황혼 재혼의 경우 보통 3년 이상 살면 재산 분할권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년을 같이 살았다면 상대방이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더라도 가사 노동기여도 을을 인정받습니다.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30% 이상까지 재산을 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해왔는데 5년 살고 헤어지면서 2억을 줘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꽃뱀한테 물렸다 으느니 노후 자금 다 털렸다 으느니 하며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준 대가를 받는 것이니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후혼 그래서 불안하다면 별표 부부 재산 약정 별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혼인신고 하기 전에 결혼 전 각자가 가져온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이혼 시 분할하지 않는다라고 등기해두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프리너비라고 해서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낯설어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계약서냐 라며 서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재산 문제를 깨끗하게 해둬야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대세는 별표 사실혼 별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별표 황혼 동거 별표입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서로 밥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주고 여행도 다니고 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단 하나 별표 혼인신고 도장만 안 찍는 것 별표입니다. 이게 왜 합리적인 선택가 될까요? 첫째, 자녀들의 상속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해도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재산은 자녀들에게 가고 나는 짝을 찾고
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둘째,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의 유족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재혼해서 혼인 신고하면 그 유족 연금이 뚝 끊깁니다. 단 사실혼 상태에서는 기존에 받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죠. 셋째, 헤어질 때 법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살다 보니 정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혼 조정하고 숙려기간 거치고 법원 가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서로 합의하에 쿨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동거라니 나무새스럽게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네요.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친구처럼 의지하며 사는 동반자 관계. 이게 100세 시대의 새로운 가족 형태입니다. 도장 쾅 찍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황혼의 사랑을 더 오래 지키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정말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돈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진흙탕 싸움이 된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등지거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1. 자녀 상속 문제 해결하기. 2. 현시 재산 분할 대비하기. 3.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고려하기.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과 재산 모두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인 굴레보다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본 콘텐츠는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